빅브러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카메라가 안면,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해서 누군지 다 아는 거고요. 또 사물을 전부 다 잡아내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의 카메라 인식 기술인데, 이게 뭐 얘기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가지고 6만 명이 모인 곳에서 지명수비자를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중국에 이제 장하구라고 옛날 그 배우가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가 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잠실체육관 같은 운동장, 콘서트장에서 6만 명이 집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중국에서 기관들이 경찰 당국이 설치한 CCTV가 주명 수배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와 똑같은 얼굴을 찾아내서 발견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조지 오웰의 빅브러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또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이런 안면 인식 기술, 이런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영국에서도 런던 경찰국이 이 라이브 실시간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명 중 8명이 틀리다. 그러니까 80%가 잘못 잡아낸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얼굴 영상과 범죄 데이터베이스의 얼굴을 서로 비교해서 똑같이 매칭이 되면, 맞으면 이제 찾아내는 건데 10명 중 8명이 틀리다는 거죠. 이게 에식스 대학이라는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런던 경찰 당국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라이브, 이게 실시간 얼굴 인식 시스템이 얼마나 용의자죠. 그러니까 아직 뭐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 또는 용의자라고 얘기하죠. 범죄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인식된 지명수배자 일명,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81%가 정확히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로 이 보고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2016년 8월에도 노팅힐 카니발 축제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웨스트필드, 이제 스트래포드 같은, 또 그다음에 화이트홀, 이런 대형 이벤트 행사에서도 활용돼 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2017년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2,000명 이상의 축구 팬들이 범죄 용의자로 오판한 거죠. 카메라 인식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정확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시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게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로 찾아낸 용의자는 42명이었는데 실제 용의자는 8명이었다. 그 중에 34명은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뭐 비슷하지도 않죠. 결국 이런 그 정확도나 인식의 정확도가 불과 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지만 찍어도 50%인데 찍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는 우리 김상선 기자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찍어도 50%인데 이건 찍어도 2명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걱정하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렇게 걱정한 빅브러더 세상은 오긴 올 겁니다만은 아직은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인공지능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보지만 또 새로 도전하고 이런 틈새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궁금한 게. 네, 그 핸드폰에 보면 요즘에 이제 락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얼굴로 이제 페이스 아이디. 네. 그거랑은 완전 다른 기술인가요? 다른 거죠. 이게 원리는 비슷하죠. 이게 예컨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개 점을 뿌려요. 이제 초기 이제 아이폰 8 페이스 아이디. 그게 뭐냐면 뎁스 카메라라고 그래요. 깊이를 재는 카메라예요. 코와 카메라의 길이. 요 코 밑에 있는 요 콧망울 있는데 이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3D로 이걸 인식하는 거죠. 3D. 이제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른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전에 그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 뎁스 카메라로 안면 인식하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보안으로 잠그고 해제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메시징 기능에 특화를 더 시키는데 이제 그 배경이 숨어 있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이제 인식 기술이 좀 더 해주는데 일단 CCTV 카메라는
스마트폰은 바로 가까이에서 아주 자세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멀리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나라에 도입한 그러니까 여기 와서 KT 하는 그 김철회 차장이 CCTV를 대한민국이 다 깐 거예요. 공공기관 보안 카메라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걸 아프리카까지 수출하고 그랬는데 일단 카메라 성능이 좋아야 돼요. 고화질이야 되지. 왜냐면 뭐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볼 때도 대충 보는 것과 자세히 보는 것과 다르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암만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워낙 또 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3D로 이 카메라 이게 삼성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 같이 인식하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폰은 아주 자세히 인식이 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카메라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깔려 있는 거는 그렇게 고화질이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CCTV가. 근데 일부는 고화질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보고서나 연구 결과를 볼 때는 한 20%라면 적어도 좀 이 카메라만 교체를 해도 기존의 이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해도 한 50%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용한다면 뭐 한 70, 80%가 올라지는 거죠. 가긴 가죠. 그런데 현재는 중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이 현재 런던 경찰국 보고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직 많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아무튼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다만 조지 오웰의 빅브러더는 오긴 온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도 이런 기술들이 불과 이게 인공지능도 두 번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이게 또 잘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계곡에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발전은 되고 또 계속 개발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는. 오늘은 요점은 이제 그거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